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의 박영숙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중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그날, 나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의사는 2년, 길면 3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죠.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들 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걸려있던 아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박영숙님, 췌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2년 잘 버티시면 3년 정도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도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기 바빴던 아들.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던 며느리.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민우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연 며느리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죠. 웬일이세요? 그래, 지나가다 들렀어. 민우는 회사에 있어요. 저녁에나 들어올 텐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나를 안으로 들였죠.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을 보니 며느리의 살림 솜씨만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미연아, 차라도 한잔할까. 며느리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7년 전 결혼식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그때는 민우와 미연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지. 차를 마시며 우리는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물가 얘기.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죠. 그때였습니다. 미연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저녁에 봐요. 그리고 이어진 한숨 소리. 그 한숨 속에 담긴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나를 보자 반색을 하더군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웬일은 무슨.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내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며느리는 조용히 밥만 먹었고 민우는 어색하게 회사 이야기를 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여보, 민우가 급하게 미연을 제지했지만 미연은 이미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리모를 알아보고 있어요.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병원도 다녀보고 시술도 해봤지만 순간 내 손에 든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미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기 바빴던 이유가,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던 이유가, 그들은 부모인 내 얼굴을 참아 보기 힘들었던 거겠죠. 대리모 금액이 1억이나 든대요. 미연의 말에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런 얘기 어머님께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내 앞에 앉아 힘겹게 이야기를 꺼낸 며느리의 모습. 내가 해줄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대리모가 되어줄게.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와 미연은 마치 도깨비라도 본 듯 나를 쳐다보았죠. 어머님 무슨,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나이에 그게 말이나 되는. 왜 안 돼?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어. 요즘은 할머니 나이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발,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우 부부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러시고, 걱정 마. 내일 아침이면 돌아가실 거야. 그리고 어머님 연세에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못하게 해야 해.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보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이에요. 시골에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민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골이라 비용도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된대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을 홀로 살아온 내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들 부부에게는 아이를 갖는 것보다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더 시급한 문제였나 봅니다.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그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장 집으로 가는 대신 병원으로 향했죠. 선생님, 제가 대리모가 될 수 있을까요? 암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만약 지금 당장 시술을 시작하더라도 출산까지 버티실 수 있을지. 그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항암 치료를 미루시면 1년, 길어야 1년 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통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박영숙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게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선생님, 제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내외분과도 상의하셔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긍정적이었고 나는 다시 민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민우야, 미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셋. 나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대리모가 되어주고 싶어. 의사 선생님과도 상담했고 검사도 다 받았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하지만 민우 아버지가 사실은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민우 아버지가 불임이었단다. 우리는 너를 입양했어. 순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연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요. 그게 무슨, 미안하구나. 이제야 말해서. 하지만 난 내가 자랑스러워.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도 미연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리고 입양한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두려움도.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했어. 너를 친자식처럼 키우자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대리모는 너무 위험해요. 어머님 연세에. 난 이미 결심했어. 의사 선생님께도 검진받았고, 괜찮대. 물론 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다른 방법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우리 민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난 그 약속을 지키고 싶구나. 결국 민우 부부는 한 달을 더 고민한 끝에 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시술 준비가 시작되고 나는 민우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미연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사실 피로감보다 더 힘든 건 몰래 견뎌야 하는 통증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미룬 대가였겠죠.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이제 곧 새 생명이 찾아올 거란 생각으로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 우연히 제 서랍에서 항암제 처방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항암제라니요. 눈물을 흘리는 미연을 붙잡고 나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민우한텐 말하지 마. 알면 시술 자체를 안 하려고 할 테니.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고 미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셨어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장 잘 알잖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게 더 행복해. 그 후로 미연은 나를 더욱 각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할 정도로 잘 챙겨줬습니다.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면 민우에겐 일반적인 검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미연은 묵묵히 그 비밀을 함께 지켜주었고요.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기적처럼 시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생명은 점점 자라났고 저희 뱃속은 날마다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증도 심해졌죠.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칠 때면 미연이 살며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연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아니, 그저 좀 불편한 것뿐이야. 미연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민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가끔 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할 때면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죠. 임신한 사람이 다 이런 거야. 난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끝없는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암이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만. 임신 8개월이 되던 날, 결국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심했던 통증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그때 미연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거기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계속 중얼거렸죠. 아이만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울부짖는 소리도. 아마 병원에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했겠죠. 어머니, 왜 이러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은 아이를 살리려면 지금 당장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모분 상태가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꼭 잘 키워야 해.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3.2kg의 여자아이입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작은 울음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35년 전 민우를 처음 안았을 때처럼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보여줘요. 아이를.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손녀. 민우와 미연이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름은 은서라고 지어주면 좋겠다. 은혜로운 새 생명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병실엔 민우와 미연이 번갈아 가며 지키고 있었죠. 어머님, 은서가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머님 닮아서 눈매가 참 고우시네요. 어머니, 저희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말을 하기엔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던 어느 날 아침. 여보, 이제 가도 될까요? 우리 민우, 이제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흉하다, 남사스럽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이상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